수고했어. 자, 여기. 감사합니다. 나는 신이 나서 일당을 받아들었다. 무슨 일당이냐고? 사실 난 보건대 출신인지라 나름 의료 쪽 사람들하고 약간의 연이 있었다. 덕분에 오늘은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대형 약국에서 일일 알바를 하고 일당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수당보다 훨씬 높게 받았다. 57,000원. 조금만 더 보태면 6만원이고 이제 승미 누나를 만나러 갈 수 있다. 처음 그녀를 본 지 며칠이 지났지만 난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보아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젖어 있었다. 유진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니? 네? 물론이죠. 그래. 수고한다. 조심해서 들어가렴. 네. 수고하세요. 아저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약국을 빠져나왔다. 그녀를 만나러 그 거리로 향하는 지금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다. 아직은 그런 곳에 가기엔 이른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잘 없는 지금 시간대에 가면 승미 누나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버스는 설레임이 가득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도 될까? 이번에 가서는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까? 아니야, 그건 너무 섣부른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괜시리 부담을 주는 걸지도 모른다. 혹자들은 나를 보며 아주 한심한 청춘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화류계 그저 모든 손님들에게 몸을 주는 그런 여자에게 아까운 청춘을 조금이라도 쏟는 것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승미 누나의 미소 때문에 우울했던 내 마음은 밝게 피었고 계속 그녀를 보며 기쁘고 싶었다. 내가 하루 일한 이 돈이 그녀를 웃게 한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다. 후아.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골목 앞 정류장에서 내린 나는 새삼스레 심호흡을 해보았다.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 10,000원을 뽑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생활비를 포함해 불과 몇십만 원이 있을 뿐이지만 뿌듯하다. 아무래도 좋았다. 어차피 지금 당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그녀를 보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 겨울인지라 초저녁인 지금도 제법 어둑어둑하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번화가 뒤편에 자리 잡은 홍등가. 밝은 곳에 투영되는 그림자처럼 약간은 모순적인 인간의 군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난 창피하지 않았다. 며칠 전 처음 갈 때처럼 쭈뼛쭈뼛 들어가지도 않았다. 내가 그래 버리면 승미 누나는 아주 부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천박한 사람이 되어 버릴 테니까? 어머머. 벌써 온 거야. 오빠. 여지없이 호객행위를 하는 그녀들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저번에 갔을 때처럼 심야가 아니라서일까.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는 않았다. 밤이 곧 다른 이들의 아침인 그녀들에겐 지금은 그저 막 출근한 시점이나 다름없을 테니 조금씩 붉은 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일하는 곳은 이 골목의 끝, 그러니까 길게 드리워진 홍등가 집장촌의 마지막 집이다. 때문에 가는 동안 이제 막 손님 맞이할 준비를 끝낸 수많은 여자들의 유혹을 떨치고 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다. 내게 있어서 여기 온 목적은 수많은 남자들처럼 하룻밤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하루 만에 크게 자리 잡아버린 그녀를 보고 싶을 뿐이니까? 어머. 오빠. 우리 집 찾아온 거야? 저번과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늘씬했던 그 여자가 화장을 고치다 말고 나를 보며 야하게 웃는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가 보다. 하기야 나 말고 다른 손님들도 있을 테고 그날 밤도 나와 함께 놀지 않았으니까? 오빠 잘 왔어. 어서 들어와. 나는 지난번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쭈뼛거리며 그 가게로 쓱 들어갔다.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은 걸까? 그 여자는 또 내게 팔짱을 낀다. 쇼타임이지. 오빠? 아, 저 승미 씨를 찾아왔는데요. 응. 그 여자의 눈꼬리가 또 스르륵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손뼉을 딱 하고 친다. 아, 승미 서방님 이구나요? 피 또 김샜네. 서방님이라 한 번 왔을 뿐인데 처음부터 그녀를 지명했어서 나를 굉장한 단골로 착각한 모양이다. 아니 단골이라기보다 그저 그녀들의 눈에는 봉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분은 좋다. 미안해요. 흥. 됐어. 오빠 미워. 근데 승미 지금 자는데? 깨워줄까? 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다른 손님을 받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직 자고 있다니 그럼 그녀의 방은 단지 손님을 받기 위한 방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방처럼 숙식하는 거구나. 그럼 오빠가 그냥 가서 승미 깨워. 알았지? 네? 뭐 이었대. 단골이면 그 정도는 괜찮아. 자, 이리 와. 키가 큰 그녀가 나를 잡아 이끌더니 이내 그녀의 방까지 바래다 준다. 낯이 익다. 한 번 왔을 뿐이지만 그녀의 방은 정말 자주 왔던 사람의 방처럼 낯이 익었다. 나를 바래다 준 그녀가 다시 계단으로 요염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문을 열자 특유의 붉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아주 곤히 누워있는 그녀의 실루엣이 보인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 왜일까? 나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문을 닫고는 살금살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왠진 모르지만 은연중에 그녀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겠지. 나는 행여나 그녀가 깰까봐 느릿느릿 두꺼운 파카를 벗어서 한쪽 구석에 두었다. 천사 같다. 나도 모르게 든 생각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곤히 눈을 감고 있는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다.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인지 이불 밖으로 나온 다리는 허벅지까지 훤히 보인다. 위로 틀어올렸던 머리칼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지만 머릿결이 좋기 때문인지 그마저도 너무나 이뻐 보인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결에 손을 대었을 때 누나는 조금씩 뒤척이고 있었다. 그 바람에 머리결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붉은 입술이 보인다.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하고 삼켰다. 오므린 그 앙증맞은 입술이 마치 입을 맞춰달라며 내게 조르는 것만 같았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지경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살짝 포개어 보았다. 달콤했다. 상큼한 체리에 입술을 대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입술을 움직이면 내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착각을 느꼈다. 나와 누나의 입술이 닿은 채로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푹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25분이 되었음을 알리는 차임벨이 울렸고 안 오라고는 안 할게. 그치만 나는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다음에 나올 그녀의 대사가 무엇일까 내심 긴장했다. 여기에 너무 빠져서 자주 오지는 마, 네가. 다른 손님 같지 않고 귀여워서 하는 말이야. 그녀는 욕실로 향하는 것인지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것이면 좋겠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손님들과 다르다면, 내가 오는 것이 싫지 않고 기쁘다면 이렇게 혼자 병신같은 짝사랑을 한다 해도 행복할 것만 같았다.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안다. 눈이 얼마나 싫은지. 하루 종일 펑펑 내린 눈을 치울 때면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다.
덕분에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취사장 근처만 치우면 되었지만 인원이 없을 땐 취사병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대연병장을 쓸자마자 다른 병사들의 다음 끼니를 준비하러 뛰어 들어갈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눈물을 참은 적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보는 눈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막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흉측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쾌쾌한 자취방 구석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닥 상큼하지 않았다. 누난 뭘 할까? 그냥 유리창 밖으로 내리는 눈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그런 장소가 아닌 곳에서 누나를 알게 되었다면 눈이 온다며 문자를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승미 누나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잘 틀어 올리면 하얀 목선이 이쁘다. 게다가 흰 피부 위에 까만 눈동자 그리고 날렵한 콧선과 빨간 입술까지 어느 남자가 봐도 말을 붙여보고 싶을 정도로 그녀는 이쁘고 섹시했다. 아주 슬프지만 맞는 말이다. 내가 수중에 6만 원이 없다면 그녀는 나를 만날 일이 없다. 아니, 애초에 내가 그녀를 만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통장 잔고에는 그녀를 만날 돈이 있지만 이것마저 써버리면 나는 밥을 굶어야 했고 전기세를 내지 못해 어둠 속에 있어야만 했다. 한참을 갈등했다. 그치만 현실에는 이길 자가 없는 모양인지 나는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싶다는 욕망은 감출 수가 없어 나는 또다시 자켓을 걸쳐 입고 뛰쳐나가듯 집을 빠져나왔다. 눈길의 대로변의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조금만 끼어들어도 짜증 섞인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럴 때는 버스 타는 게 오히려 답답하다. 나는 사박사박거리는 눈의 감촉을 느끼며 계속해서 걸었다. 걷다 보니 서글펐고 서글프니 소주가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일하는 그 골목까지 가서 마시냐고?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연이라도 그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고 한심한 그놈의 희망 때문이다. 소주 하나 주세요. 안주를 시킬 돈이 어딨는가? 나는 그녀가 있는 골목이 훤히 보이는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늦은 밤이었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손님은 아무도 없다. 내 앞에는 홍합탕 하나와 오이 몇 개 그리고 소주가 나왔다. 네가 다른 손님 같지 않고 귀여워서 하는 말이야.